그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함 느낍니다. 자유헌정 포럼, 그 앞에 헌정 포럼, 헌정회라는 것이 전직 국회의원들을 통칭하는 말인데,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그 헌정회관에서 쫓겨나는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정말 참담합니다. 심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유신 시대 이후에 이런 탄압을 받는 것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이런 일을 그냥 우리가 참아 넘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냥 순순히 물러서서 이게 온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PPT가 있을 줄 알고 준비를 해온 그 자료가 있습니다만 시간도 보니까 3시라고 하면 지금 20, 한 40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 기억에 의존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짧게 말씀드리고 그보다는 여러분께서 아시고 싶은, 묻고 싶은 질문 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는 질의와 응답 시간 그거를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0분 동안 제가 얘기를 30분 남짓하고 한 10분을 아니면 25분 정도 하고 15분을 질문과 답변 시간에 할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5년간 국회의원직을 그만둔 이후에 5년 동안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께서 그 응원을 해주셨지만 지난 5년은 형극의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똑똑하고 잘 나간다는 9시 뉴스 앵커 출신, 청와대 대변인 출신 국회의원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또라이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요. 다음에 당연히 직업이 없고요. 집에 돈 10원 한 장 갖다 줄 수 없는 상황.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그 직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늘이 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집에 돈을 가져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제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아내가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송금을 해줍니다. 송금을 해주는데 그 위에 제목을 여왕님의 용돈 해서 180만 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고 제 아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괜찮으니까 190만 원으로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번에 5년간의 싸움 중에 외로운 싸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아스팔트 싸움을 하면서 저와 함께 동지가 된 정말 그 피를 나는 형제 같은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대부분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년 만에 미국에 가서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년 전에 했던 일을 똑같이 이번에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에와 달라진 게 없어요. 2020년에 제가 미국 워싱턴에 갔을 때는 이 부정선거를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구나. 그러니 어떤 미국 국제사회에 가서 워싱턴이라는 세계 최강국의 수도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세계의 양심에 호소를 하고 그 사람들이 들끓는 마음이 있다면 부정선거는 자유민주 체제의 적이라는 사실을 공감을 하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그때 가서 처음에 한 게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기자회견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온 사람들도 많이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외로움이 있었고요. 다음에 1인 시위를 백악관, 미 대법원, 의사당, 다음에 UN 본부 이렇게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Be aware or be next. 당신들 이번에 내가 얘기하는 거 경고를 듣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당신들이 부정선거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다음에 사람들이 몰라요. 당신 백악관 앞에서만 그랬지 백악관 안에 들어가서 한 건 아니잖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본 건 아니잖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국무부 직원들과 1시간 동안 제가 브리핑을 했고 다음에 NSC 국가안전보장
회의죠. NSC 요원들에게 1시간 동안 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거는 백악관 안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을 비밀로 붙여달라고 했어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우파인데 이쪽의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여당 사람들 빼놓고 야당 의원을 이 백악관 안에 들여서 회견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우방국이 정권 교체를 꾀하는 게 아니냐, 당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밀에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비밀을 했어요. 기자들도 그래요. 당신 말에 가서 이거나 흔들었지 결정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뭘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미안하지만 있다고. 지금 그 기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있었어. 내가 들어갔었다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문서로 돼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는 제 말이 하나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 자기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제가 9월 달에 갔으니까 2달이에요. 2달 앞에 대선이 있는데 자기는 재선이 될 거라고 아주 굴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도 2달 뒤에 부정선거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죠. 아직도 미국에 부정선거 없었다고 믿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부정선거로 떨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떨어진 다음에 부정선거에 투사가 됐습니다. 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일일 모양이네요. 하여간 아니요, 트럼프 대통령도 저만큼 부정선거에 대한 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이 뒤집어질 때, 4년 동안 싸우면서 제가 19개월, 선거가 있기 19개월 전부터 뭐라고 했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조선일보는 그날까지 이 여자가 당선이 되지 트럼프 대통령 미친놈이라서 당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가 말한 그대로 됐어요. 자, 제가 말한 그대로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제가 얘기한 게 있죠. 저 사람이 돼야 되고 저 사람이 되면은 부정선거 싸움은 끝난다. 우리가 이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부정선거한 놈들을 다 잡아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 그 부정선거의 뿌리가 밝혀지고 한다면 그 소식이 태평양을 타고 건너와서 우리 국민들을 계몽시킵니다. 부정선거가 진짜로 있었는 모양이다. 미국에서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민경욱, 황교안 이런 사람들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랬는데 정말인 모양이네. 이렇게 우리가 계몽될 것이다. 계몽이 되게 되면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부정선거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럴 때에 미국이 큰 우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었어야죠. 조선일보와 같이 그날 선거가 있는 날 그 여성 후보 이름도 까먹었네. 미국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도 똑똑한 조선일보의 워싱턴 특파원이 있을 텐데 아니 그거를 아니란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오보나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자, 그렇게 싸웠었는데 이번에 그때는 이 광야에서 홀로 지르는 소리 같았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이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5명, 6명, 7명 저하고 박주현 변호사까지 7명이 앉아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대서특필됩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사로 자꾸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맥스, 워싱턴 타임스, 물론 워싱턴 포스트가 크지만 워싱턴 타임즈도 주류예요. 그런 데서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하죠. 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엄청난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그 엄청난 보고서 채택되는 그 5명의 국제 선거 감시단이 있었죠. 그 4명이죠. 여기서 왔던 사람들 4명을 소개해드리면은 모스탄 대사가 있습니다. 모스탄 대사 학사하고 석사는 신학을 공부하는 분입니다. 여기 기독교인들이 계시길 바라는데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십니다. 그런 분이
학사와 석사를 하시고 다음에 JD 법학 박사 학위를 하신 다음에 최연소 법대 학장을 지내시고 국제 사법 대사, 형사 사법 대사, Ambassador at Large라고 해서 그냥 있는 뭐 주한, 주일, 주프랑스, 미국 대사보다는 한 단계 격상된 지위에 있는 그런 그 대사를 역임을 하신 그분은 여러분 이따가 오실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아주 선한 분이시고 이분이 이 테니스 있잖아요. 테니스 여기도 자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 테니스 선수기도 하고요. 다음에 첼로 음반도 낸 첼리스트예요. 게다가 영어, 한국말, 한국어도 잘하시는데 그보다 스페인어를 더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어, 스페인어, 뭐 다음에 그 뭐 스페인어랑 비슷한 포르투갈어 뭐 이런 거 해서 5개국어를 구사하는 그 우파가 사랑하는 천재입니다. 이따 와서 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사람이 유한지. 그런 분이 이 뭐 소말리아 사태, 뭐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사태, 뭐 이런 것들, 다음에 스리랑카에 있었던 사태, 이런 반인륜적인 이 다음에 저 대학살과 같은 그런 일을 맡아서 보는 그 대사를 역임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단장이 됐고요. 그 밑에 그랜트 뉴섬이라고 해병대 대령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은 정보부에도 있었고 일본에 파견이 돼서 일본 해병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 분입니다. 그분은 5년 전에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부정선거 싸울 때 그때 저를 인터뷰하면서 5년 동안 같이 싸우신 분이에요. 내가 미국에 가서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저는 NSC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분은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갔습니다. 비서실에 들어가서 비서실장 말고 비서실 부실장에게 30분 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보고서가 이제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하신 그분. 다음에 존 밀스라는 대령의 이름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존 밀스 대령. 존 밀스 대령은 곧 좋은 소식으로 우리 곁에 올 겁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좋은 소식으로 우리 앞에 오게 될 존 밀스 대령이라는 분. 이분은 미국의 스티브 배넌이라는 대통령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전략가죠. 전략가가 있는데 그분의 The War Room 전시 상황실이라는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 하는 출연자입니다. 그 정보, 다음에 뭐 이런 아시아, 중국의 정보전을 담당했던 그런 이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이번에 같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브래들리 세어라는 미주리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 뭐 핵전쟁, 다음에 뭐 생물학 전쟁, 정보전 이런 것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뽑으려고 그래도 뽑기가 힘든 정말로 엄청난 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였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 한국에 와서 12일 동안을 선거가 있는 거를 다 보고 간 겁니다. 선거를 다 보고 갔어요. 보고 갔고 거기에 이제 한 분 더 한 분이 고든창이라는 분이죠. 그분은 이제 변호사고 중국 담당하는 중국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고든창, 모스탄, 그다음에 미셸 박, 요 세 분이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서 최종 3인에 든 분입니다. 최종 3인에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요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대사로 오게 됩니다. 대사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서 내용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에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친북 친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토 바깥에 전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북한과의 전선, 경계선이 있었고, 다음에 뭐 이쪽 황해 쪽에는 중국과의 전선이 있었고,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면 뭐 러시아 이런데 이제 전선이 형성돼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영토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중 친북 인사가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지금 전선이 우리 영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됐으니 지금 여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바로 그 전초기지가 돼야 된다. 중국과 북한과 함께 싸우는, 맞서서 싸우는, 다음에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서 싸우는 그 전초기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영토 바깥에서, 우리가 영토 바깥에서 싸우는 줄 아는데 그게 확 수도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 그냥 주한미군이 여기 영토만 지켜주는 줄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주한미국 대사, 임시 대사라고 있는 조셉 윤이라는 사람은 이 보고서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간첩질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주한미국 대사관이 전초기지, 한국 안에서 친중 친북 세력과 싸우는 그런 그 전초기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국 대사도 좀 더 강경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다른 분들도 그 안에서 싸우는 특별히 고용이 되는 그런 우파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어서 싸울 수 있는 그 팀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린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제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누가 더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건 뭐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오신 분 중에 이 모스탄 대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다음에 세어 교수 아까 얘기를 했는데 하다 말았지만 전략가고, 다음에 일하는 거를 여기에서도 그렇고 미국에 가서 기자회견할 때도 그렇고 의사당에서 발표할 때도 그렇고 일 처리하는 것을 보면 거기 참석자들의 이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아주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우파의 정말 브레인이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분들 고든차까지 합쳐서 이런 분들은 2기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반드시 발탁이 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트럼프 대통령, 또 뭐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미국에서 국회의원 2명을 만나고 왔습니다. 한 분은 뭐 별로 이제 도움이 별로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이었고, 한 분은 미국 하원에서 이 별 하나 출신 국회의원이었는데 마이클 페리라는 하원 의원이었는데요. 이분은 미국 그 하원에서 대한민국 부정선거와 관련된 청문회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하나 놓고 제발 청문회를 좀 열어달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제가 아주 이런저런 설명해가지고 뭐 능수능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를 한다고 그러자 영어를 여기서 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자신의 열정을 맞춰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건 아닌 것,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중요한 거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썼습니까? 여기는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념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맹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를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정말 피가 끓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감사한 그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자, 정리드립니다. 그런 네 분, 마이클 고든차까지 5분이 워싱턴에서 제가 5년 전에 했던 똑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쫙 미국으로 퍼져나갔어요. 다음에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잠시 이따가 있으면 한 5분 동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한미군 감축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한미국 감축해서 뭐 한국을 겁나게 해야 된다. 이분들은 반대예요.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그건 좌파들만 좋게 하는 일이니까 주한미군을 증강해야 한다. 네? 더 많이 하면 여기에 있는
한국 내에 있는 우파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안심도 되고 그런 것. 또 이재명을 대북 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800만 달러를 송금한 그 사실로 처벌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에 절대로 국제사회는 이재명의 당선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주한 미국 대사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는 못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박해를 탄압을 받을 사람들이다라고 명단이 제출됐어요. 이 사람들은 보호를 해야 된다. 예, 이 사람들은 보호를 해야 된다. 부정선거 얘기하고 반체제 뭐 다음에 얘기를 할 우리 표현의 자유 이런 걸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다음번에 꼭 구속시키려고 하고 정말 뭐 자살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우리 의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박해를 당할 수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보호를 해야 된다는 명단이 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그걸 어디서 했어요? 워싱턴의 한가운데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이 입주해 있는 프레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프레스 센터 안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 거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는데 그것을 또 생중계를 누가 했냐면 스티브 배넌. 이 사람은 미국 우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쭉 있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서 그래도 제일 힘센 사람은 스티브 배넌이다. 스티브 배넌은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든참 전화를 받는 사람이에요. 지난 1기 정권에서 3번의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이거 3번 가지고 뭘 그러냐? 3번 받는 거 대단한 거예요. 3번 받는 거 전화를 받고 이번에 CPEC 연설 메릴랜드에서 있었던 CPEC 연설에서 마지막 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다 말고 가만히 있어봐. 그 고든창 아닌가? 그레이트 고든창 아니에요? 위대한 고든창. 그러니까 맞다 했더니 일어나. 근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박수 쳐주라고 그러고 다음에 물어봤잖아요. 내가 중국 정책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잘하고 있다고. 그런 걸 물어보는 엄청난 사람이 이제 고든창이라는 사람인데 스티브 배넌 그 사람이 생방송을 했습니다. 생방송. 자,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갔었다 그랬죠? 미국 의회를 갔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의회 안에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상하원 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쫙 붙였어요. 근데 그때가 beautiful big bill이 있었죠. big beautiful bill 해서 BBB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뭐 8표 차인가 해가지고 간신히 이긴 게 있습니다. 그게 통과된 이후라서 다들 그 의정 보고를 하느라고 다 지방으로 다 가버렸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안 왔지만 국무부 직원들하고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쫙 와가지고 봤고 우리가 만든 다큐멘터리도 봤고 다음에 질문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빡빡한 일정 속에서 잘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5분 정도 있을 거라고 하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그 보고서의 내용 채택해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발표 내용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그 완전히 그 명단만 뺀 뒤에 누구 대사님 성함이 거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호에 대한 리스트에 그래요? 하여간 그거는 없으니까 일단 명단 이런 거 뺀 보고서 전체를 제가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이 분들이 국제선거감시단의 최종 판단에서 3개 다 발표한 게 이거예요. 이번 선거는 한국에서 있었던 6.3 대선은 자유롭지도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았다. 이는 도둑맞은 선거며 결과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우리는 평가한다. 중앙선관위는 모든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부정선거 신고를 무시했다. 중앙선관위의 실체는 대한민국 내
중국 공산당 사이버 거점이라고 묘사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또 공적 기관이 아니라 범죄 조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왜? 아니, 자, 여기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의 그 꼬갱이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사실 맞죠. 맞죠? 사실 맞죠. 그러나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냐고요. 제가 지난번에 나가서 얘기했을 때 누가 들었냐고요. 안 들었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듣더라는 얘기죠. 다음에 미국과 국제사회 이번 선거 결과를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된다. 좀 세계에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 미국에 가서. 다음에 대한민국 부정선거 배후에 들이온 그림자가 누구냐? 중국 공산당. 다음에 화웨이와 한국의 사전투표 통신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음에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즉 바로 제 지역구에 있는 AWEB, 예? 부정의 수단을 수출하는 AWEB과 AWEB이 있는데 그것은 부정선거의 글로벌 수출 창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중국 공산당의 미국 선거 개입을 경고했어요. 수많은 위조 운전면허증을 수천 수만 장을 가지고 와서 그것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 갖다 줘가지고 아무나 투표할 수 있도록 중복 투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미국 대선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신기한 걸 봤는데요. 이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참관인이 이렇게 쑥쑥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사람들 확인 안 하냐? 야 주민등록증이라도 걔네들은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면허증이라도 좀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면허증 좀 내놔 그런 사람 내가 붙잡혀갔대요. 그 신분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순간 워싱턴에서는 그냥 붙잡혀간대요. 그게 죄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하고 갔다 가서 또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거짓말로 누가 하면 사실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그냥 저 등록을 한 채로 가서 하면은 그냥 부정선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데고 여러분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인데 워싱턴에 그 아까 얘기했던 해리슨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표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해리슨이 96%예요. 그럼 저기 광주보다 더합니다. 5%가 트럼프고 나머지는 그냥 새파랗게. 그러니까 그런 그 좌파들이 있는 곳이니까 부정선거가 그냥 만연한 거죠. 만연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정선거를 이 뒤에서 조정하고 한 것이 누구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이라고 지금 여기 이 저 캐시 파텔이 얘기를 했어요. 그걸 다 뺏어 놓고도 지난번 정권의 FBI는 그 바이든 때였으니까 그걸 다 숨겨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밀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밀을 해제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상원으로 갖다 줬어요. 너희들이 조사해라.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에서 막 자꾸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의원들 막 나와가지고 자수하고 이러고 있다고요. 이제 그 물결이 이리로 와야 됩니다. 여기 선관위도 이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도 저부터 갈게요. 예? 저부터 갈 테니까 좀 봐주세요. 이런 양심 뭐 선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를 이제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캐시 파탈이 얘기한 것은 부정선거의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었다. 미국에. 근데 한국도 그렇다. 근데 우리 상호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때에는 함께 대처해야 된다. 뭐 뭐 지상군이 왔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뭐 전쟁 상태가 나면 우리 둘은 함께 싸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3조인데 3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서 김용현 장관이 미국에 가지고 미국 국방장관과 어떤 개정 작업을 했냐면 개정이 그냥 문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것도 들어가야 돼 라고 해석상의 개정을 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없었잖아 우주전. 옛날에는 없었잖아 사이버 전쟁. 그러니까 사이버 전쟁으로 침투됐다든가 우주전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싸워야 돼. 맞지? 맞아. 그래서 이걸 협의를 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부정선거에 딱 들어왔다. 이거는 사이버전이에요. 사이버전이 들어왔다 이러면 아까 얘기했던 3조 상호방위조약 3조에 의해서 뭐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둘이 같이 싸워야 되는 것으로 거기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그거 이따가 오면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그걸 또 스피커, 저도 목소리가 큰데 이분은 딱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 민교욱 얘기를 했네 이러는데 이분은 얘기를 하면 미국하고 자유세계가 저 사람이
이래가지고 더 큰 목소리로 올려 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렇게 공론화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북한 민주당 서은관이 다음에 중공 이게 하나의 기계같이 돌아가지고 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번 한국 대선은 다수 세력의 공모에 의해서 도둑맞은 선거로 규정할 수 있으며 합의에 기반한 민주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정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대규모 이 민주주의 진영을 형사처벌하려는 조치를 급속히 실행 중이며 그 대상에는 정치인, 선거감시 시민활동가, 그다음에 목회자와 기타 선거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읽으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권고사항 중에 이제 어마무시한 것들이 있는데 주요 권고사항. 대한민국의 선거 절차 개혁. 이거는 선거하는 날, 당일, 동일.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 당일 개표를 해야 한다.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맞는 얘기지만 종이 투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 장소에서 수개표, 지금 전자개표라는데 수개표를 도입해야 한다. 다음에 중앙선관위는 개혁하고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와 사법부의 연계를 축소해야 된다. 지금 판사들이 몽땅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선거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을 하면 피고가 누구냐? 선관위원장. 선관위원장이 누구예요? 대법관. 근데 저 재판하는 사람 누구예요? 대법관. 아니 말이 됩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나? 자, 내가 저놈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놈이 누구냐면은 대법관이에요. 근데 이 선거를 이 땅땅땅 두들기게 되는 놈이 대법관이에요. 저는 대법관을 믿었습니다.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살아있는 양심으로 내가 열심히 최후 진술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이게 맞다 이래가지고 땅땅땅 다시 선거해 이럴 줄 알았어요. 마지막 그날에 기각한다. 민경욱이는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부정선거의 범인이 누군지 내 앞에 잡아오지 못해 이 미친놈들아. 내가 무슨 경찰이냐 검찰이냐 아니면 아직도 대변인이냐 아직도 기자냐 9시 뉴스 앵커냐 내가 그러면 잡아오겠지. 자연인 민경욱이 앉아가지고 많은 증거로 선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봐도 잘못됐네. 그러면 자 검찰은 요거 갖고 범인 잡고 이 선거는 다시 해. 이게 되는 거지. 아니 지금 내가 거기 경찰이에요 검찰이에요. 이 6개월 동안 해야 되는 거 27개월 만에 얘기를 하면서 기껏 얘기하는 게 뭐야? 너 왜 범인 못 잡아서 내가 경찰이냐고. 이런 나쁜 놈들 아니에요. 예? 이제 그렇게 되는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아니 내 동료가 와 있는데 저놈 잘못했어요. 땅땅땅 유죄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전투표제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 사전투표의 형식을 빌어서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있습니다. 누구냐면 군인들이 많죠. 군인들이 뭐 우리 60만 원이라고 하는데 군인들이 있으니까 군인들은 자 그럼 그러지 말고 너희들도 그냥 들어와서 선거를 해. 투표를 해. 너희 고향으로. 그럼 60만 명이 한꺼번에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부재자 투표입니다. 부재자 투표는 제일 많이 할 때가 100만 명이었어요. 내가 꼭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난 다른 데서 한다. 그게 100만 명이었다고요. 지금 수천만 명이 사전투표를 아무 데 가서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재외국민투표 우편투표 제도는 없애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전국에서 이긴 게 딱 한 군데밖에 없으니 김문수 후보가 이긴 게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수천 군데에서 재외국민에는 하나밖에 없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유권자 명부를 정비해야 된다는 거고 쭉 내려가면 독립된 감사팀 이 사람들은 헌법기관이라 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고 국정원도 못 건드리게 하고 자기네 바보 같은 전자 시스템도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보안감사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국민의 선거 정의 제기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선거 잘못됐어 이러면 맞네 한번 조사해봐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거 잘못됐어 그러면 또라이 미친놈 저는 다시 공천 주면 안 되는 놈 같이 가면 안 되는 놈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한 미국 임시대사를 즉각 교체하라. 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USAID, 미국에서 이제 외국에 보조금을 주는 원조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없애야 된다고 해서 없앴습니다. 없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라.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과 미국이 제재를 위반하며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에 800만 달러 송금한 것에 대한 제재 절차를 즉시 개시해야 한다. 네? 이 제재는 국제사회에 의한 강력한 법 집행의 신호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정치전에 대응,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정치전에 대응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라. 냉전 시대의 정치전 대응 전략을 부활시켜서, 옛날에 냉전이 있을 때는 자 이거 뭐 서로 싸우는 총칼이 없는 정보전, 심리전 뭐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냉전 시대에 그거를 다시 해야 한다. 부활시켜서 중국이나 글로벌리스트의 한미 동맹 붕괴 기도에 대응해야 한다. 신임 차석 공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복수의 특별 정부 직원을 임명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와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려는 다중 세력의 공세를 억제해야 한다. 이거 아주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또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증강 의지를 바로 천명해야 한다. 네? 주한미군의 증강 의지, 줄이는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다음에 주한미군의 병력 수준은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병력 감축 시사만으로도 미국이 한국을 버릴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다. 병력 증강 가능성을 발표하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한미 동맹을 신뢰하는 국민들에게는 확신을 주고 동맹을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경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역 협상을 한미 동맹 강화와 연계하라. 이거 중요한 거죠. 브라질 얘기했죠. 보소나루인가요? 그분이 부정선거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부정선거의 주체가 되니까 룰라. 당신들에게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것도 아니고 너희는 부정선거 때문에 특별히 50% 관세 더 줄게. 만약에 거기다가 보복해 그럼 더 줄게. 더 올릴게. 너희들이 우리도 50 그럼 100%로 한다. 이거를 개인 서한으로 써서 보냈어요. 이재명한테도 보냈듯이. 근데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무서운 거는 총칼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다 망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한미 무역 협상, 이걸 한미 동맹 강화와 연계를 시켜야 한다. 한미 무역 관계는 양국 관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축이다. 현재 한국 정부 하에서 무역 협정 이행의 신뢰성은 낮다 이거예요. 아이 그 한미 협정 해봤자 뭐 이런데, 근데 한미 무역 강화를 희망하는 유력 인사들이 있어요. 다음에 유력 그 기업들이 존재하니까 이들은 현 정부의 반미적인 태도를 우려하고 있는 거죠. 현재의 반미적인 태도를 우려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이 한미 무역 협정, 관세 협정을 축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주한 미군이 있고 그다음에 관세 협정, 요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미국이 한국의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잘 되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무신분립이에요. 공자님이 세 가지, 경제, 무력, 군사, 다음에 믿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버리라고 그러면 뭘 버릴래? 군사 버리라고. 그거 될까? 다음에 뭘 버려도 될까? 아니 쌀 없어도 돼요. 정말이야? 뭐가 필요한 건데요?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서 있다는 것, 그것만 있으면 다 돌아갑니다. 그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살리기 위해서 한미동맹, 군, 다음에 경제, 쌀, 요 두 가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이 사람들은 현명하게 미국에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파트너며 동맹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 대다수 한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선거의 정당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싸울 때는 외로웠습니다.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왔을 때 여기 자유헌정 포럼에서 저한테 젊은이의 몫으로 공동 대표 자리까지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동안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저는 아무도 듣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저기 뭐 생선 조림집에 가서 밥 사주고 그랬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달라요. 그때는 외로웠지만 트럼프 대통령 부정선거 있다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있다고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했다가 지금 날아갔어요. 예? 지금 탄핵이 됐어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그때 없었어요. 안 했었어요. 제가 돌아와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군요.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아는 뭐 전한길 뭐 이런 사람들 다음에 이 누구예요? 저기 만든 이영돈 PD 우리가 4개의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보신 게 있겠지만 그때 풍부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봤어요. 100만 넘게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이영돈 PD한테도 그 전에 만들자고 그랬어요. 사람 통해가지고 부정선거 저 다큐멘터리 만들자. 그때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미친 말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뒤늦게 계몽이 돼가지고 와서 만드니까 사람들이 딱 귀를 기울이잖아요. 이제 외롭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모스탄 대사가 다음에 그랜트 뉴섬 대령이 존 밀스 대령이 다음에 브래들리 페어 다음에 고든 창이 자기 일처럼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습니다. 여기 뭐 부산에서 또 우리 사무총장님도 오셨는데 이런 분들 이제 외롭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외로웠었는데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함께 싸우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최악이죠. 대통령까지 빼앗겼으니까 국회의원 자리 뭐 이런 거 다 빼앗기다가 저기까지 빼앗겼어요. 대통령 자리까지 빼앗겼으니까 암울하죠. 그러나 저는 제가 원하던 세상이 왔습니다. 뭐냐면 5년 전에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세상이 모두 부정선거가 있었어. 부정선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외세와 독재를 부르는 망국의 병이야. 이걸 사람들이 알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지금은 엄청난 적이 자유민주주의의 적이 버티고 있지만 우리가 계몽이 되면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거니까요.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시기 전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질문은 요 물음표가 있는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제가 여기 올 때는 헌정회관에서 한다고 해가지고